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9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굵직굵직한 부분들의 경제 지표들이 한번 바람을 타고 이 휘몰아치고 한번 지나갔고, 이제 다음 또 굵직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FOMC도 있을 것이고, 이제 대형 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또 이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뭐 또 PCE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다음 주, 뭐,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남은 상황들을 좀 놓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 뭐, 다음 주도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들은 똑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저희 그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무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뭐 얼마 오르고 얼마 내리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위아래 폭을 줄여서 안정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그 흐름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오늘 장전에 올려드렸던 글부터 오늘 하루 종일 오른쪽에 글들을 조금 몇 개 올려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아마 좀 시장이 지루하게 느껴지신 분들도 좀 계셨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는 장중 이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상승세를 좀 한 번 더 만들어내고 장막판에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만들어내면서 비교적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막판까지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동시효과 들어가서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 선형을 모두 매도였는데 동시효과 들어가서 코스피는 매수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얼마 안 됩니다만 코스닥도 매도폭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오늘 장중 800억 정도 이상까지 나오면서 제법 매도량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장 막판 요 상승이 외계인들이 매도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온 지수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의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매도가 있었고 계속해서 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와서부터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쉬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결국 장 막판에 살짝 동시호가 이후부터 동시호가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지금 줄이는 모습이긴 한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늘 오전에 제법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장 후반부 들어와서 장 막판쯤 들어와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이 수급이 둔화 개선되는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고 둔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다가 동시효과를 이제 바로 직전에 두고 그렇게 썩 좋은 중립 정도의 이하에서 중립 정도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뭐 표현을 해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으네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을 전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 반등이 좀 제법 괜찮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양봉으로 조정을 했고요. 아래 꼬리도 조금 길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비교적 저점 오늘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아래 꼬리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을 크게 키우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이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뭐 또 이 모멘텀들 어떤 매크로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제가 6월 말부터 시장 조금씩 바닥을 잡는 물밑에서 물밑 작업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월 초중순 넘어오면서 계속 그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수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고요. 7월 중순 지난주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조금 시장 안정화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부터 제가 이제부터 슬슬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제 상승이 좀 제법 괜찮게 나왔고 오늘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장이 뭐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양봉 하락했습니다만 양봉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눌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서 눌림이 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는 조금 없는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6월 23일 이후로 한 번의 신용 반대 매매 강요가 나올 가능성 계속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많이 줄어든 겁니다. 혹시나 진짜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돌발 악재가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폭탄을 맞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자리는 일단은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깔딱 고개를 진짜 깔딱깔딱 넘겼던 상당히 많은 이 신용 아슬아슬하신 분들 비율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숨 정도는 조금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위로 뚫고 벽 뚫고 퓨처, 이 밑으로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다. 혹시나 기대하는 부분은 이 밑에 쪽은 확률이 확실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 워낙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요건 일부 좀 바람 섞인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 위에서 놀아주면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요인들 몇 가지를 좀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뭐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곧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됐죠 우리도 실적 발표 중요한 건 이번 2분기 실적이 얼마가 올랐어 내렸어 그 부분 좋았어 나빴어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이후에 컨센이 중요해졌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어제 발표했던 그 부분들도 기업들 발표했던 기업들의 상황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 4분기 이후에도 우리는 견조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컨센을 높이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 컨센을 하향시키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3분기, 4분기의 컨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지금 조금씩 이 컨센 하향 작업들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다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 반영되기 전인 상황에서 컨센이 밑으로 이렇게 하향돼서 하향 조정돼서 나왔다. 회사에서 이제 그런 식의 발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의 충격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 뭐 오늘은 환율이 그나마 안정을 찾았는데 외국인 매도를 했습니다만 안정을 찾았어요. 어제 반대로 조금 약간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큰 의미를 갖는 수준의 매도는 아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환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해서 지금 문제 반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일전에도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전략 중에 하나가 강달러를 유도함으로써 수입 물가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담당자는 아닙니다. 연준이 담당자니까. 그런데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옐런 재무장관, 현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 직전에 이 연준 의장이셨고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연준 위원들이나 뭐 파월 의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으며 일을 상당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내줄 부분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만약 미국의 줄을 타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더 미국 쪽으로 기울어서 줄을 타게 된다면 중국의 보복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도 지금 이걸 탄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게도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겠죠. 최소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환율을 지금 뭐 1200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낮추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1300원 전후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을 정도 수준은 만들어 놔야 시장이 그나마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미국한테 내줄 건 다 내주고 우리가 요구할 거 하나도 요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도 환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있죠. 여기서 일단 ECB가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여지는데 ECB가 금리를 얼마큼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에 계속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물가는 무지하고도 막지하게 높은 상황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자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 침체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고 특히나 유로존 전체의 금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올리게 됐었을 때 남부 유럽 지역 쪽은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과거처럼 이 북쪽 국가들의 돈을 남쪽에다 또 퍼다 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거에서 과연 그렇다면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걸 인정할 것이냐.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럼 이번에 ECB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묘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용 빼는 재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시장이 그 금리 인상 이후에 반응이 한번 이렇게 충격적으로 위든 아래든 충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한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만약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또는 0.5%를 올렸을 때 유로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이 조금 일단은 안정을 조금 더 찾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0.25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로화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가치를 좀 더 평가 절상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환율에도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역시 또 BOJ도 있잖아요. 일본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 뭐 일본은 여전히 풀기로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자민당이 또 압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됐었을 경우 과연 일본이 이 높아진 물가를 수입 물가가 지금 엄청 높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수입 물가가 워낙 지금 높은 상태인데 이걸 얼마나 감내를 할 수 있을지 계속 이거 흐름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번 같은 경우 당장은 이 BOJ 쪽의 결정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거는 엔화 환율이 또 약해지면 안전자산인데 얘가 또 약해지면 달러가 강해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환율에 좀 악영향은 좀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반대로 이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이 미국 기업들 오늘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또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하향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느 때와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10% 가까이 한 8%에서 10% 정도 사이쯤 실적이 깎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그 실적에 대해 부담이 좀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수 기업들은 상당히 좀 힘이 든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수출 주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똑같이 팔았는데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최근 자동차 섹터들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그 부분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오늘 또 조금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일단 중국 쪽에 중국 쪽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이거 더 이상 의존하고 싶지 않아라고 공식 발언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도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원법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중국 쪽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이 반도체법의 어떤 지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지금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한 어떤 제한, 이거에 대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미중 갈등이 표면화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2018년도, 2017년도 무렵에 미중 무역 갈등 때 우리 그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때를 또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측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계속 지금 별 어떤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 않고 말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의 액션이 나올 가능성 그 속에서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상당히 좀 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펠로시 민주당 이 의원인데 하원 의장이죠. 미국의 하원 의장인데 이분이 대만 방문을 지금 예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첨예화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들은 지금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분명히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 맞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 시장이 거의 웬만한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또 나온 건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중국도 지금 당장 정면전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줄타기 하면서 밀고 당기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우호적인 영향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집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는 이런 전략들이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맞는 시각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